자, 오늘은 교재 1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라이브러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란 폴더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운로드 폴더를 찾으려면 복잡해요. 근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가서, 바탕화면에 가면 서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란 폴더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주말 엑셀, 주말 한글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주말 한글반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게 7장이니까 7장 파일 여셔가지고 가계부 만들기를 불러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데이터가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으면 라이브러리에 가서 문서에 가서 찾아오면 되죠. 근데 사실은 문서에다 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다운로드에다가 가져와서 작업을 해놓은 거를 다 내 문서에다 갖다 놓고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서 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자, 교재 107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6월달 게 있잖아요. 6월달 거. 6월달 거를 하나 더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7월달 거를 하나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6월이라고 써있고 6월이라고 써있고 여기서부터 이 동네까지 얘를 복사할 건지 아니면 표 자체를 복사해서 요 밑에다가 하나 더 내려 붙이든지, 쉽게 말하면 장을 두 개를 사서 위아래로 놓을 건지 2단짜리 장을 살 건지 이거지. 여러분 2단짜리 장하고 1단짜리 장 두 개를 올려놓은 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 자체를 이렇게 밖에다 놓고 복사를 해서 붙이면 1단짜리 장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저처럼 블럭 잡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해서 복사는 어디 있을까요? 편집에 가면 복사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가 있고요. 또는 컨트롤 C 눌러도 복사가 되겠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합계라고 되는 이 동네 줄, 이 줄에다가 이 줄 밑에다가 하나 더 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붙이기가 어딨지? 편집에 가면 붙이기가 있나요? 붙이기 있네. 붙이기 누르면 이렇게 뜨죠. 우리 책에도 이렇게 그림이 떴어요.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아래쪽에 끼워 넣어라 이거지. 선택하고 붙이기 누르면 여기서부터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는 지금 2단이에요. 2단 장을 가져온 거야. 자, 얘를 꾸밀 거예요. 얘를 꾸밀 겁니다. 먼저 얘, 요 6월이라고 써있는 2주가 있죠. 요렇게 블럭 잡아서 M은 합하는 거예요. 머지라 그래. 머지의 줄임말, 합하는 거. 그 다음 여기 6월 밑에도 여기도 M. 밑에 건 6월이 아니죠? 몇 월이에요? 얘는 6월이 아니라 7월로 바꿔야지. 7월로 바꿔야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표를 자세히 보시면 6월하고 7월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없죠? 선이 다 그냥 붙어가지고
6월달 거랑 7월 거랑 막 죄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가 싫은 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아무개나 블럭 잡아보세요. 그리고 7월을 클릭하세요. 7월 자체만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7월을 클릭하면 7월이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있죠. 그 선을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럼 선 안 보이게 하는 명령이 뭐죠? L. 일단 선이라는 명령을 가야 돼. L 누르면 선 명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선 없음 눌러주고 왼쪽과 오른쪽, 즉 블럭 잡은 거 여기 왼쪽과 여기 왼쪽하고 저 끝에 오른쪽을 선을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선 없음 누른 상태에서 얘를 없앨 거고 없앨 거예요. 설정. 선이 가려졌지. 그 다음에 7월 7자 옆에다 놓고요. 엔터 한 번만 눌러보세요. 엔터. 7월 앞에다 놓고 7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위에 줄이 생겨요. 7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내가 밀려나가죠. 엔터 치면 엔터를 치게 되면은 커서를 기준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빈 줄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보세요. 6월달하고 7월달이 구부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월도 여러 개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 다시 6월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냥은 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 6월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L 누르고 여기도 선 없음 해주는데 왼쪽 오른쪽 위까지 위. 저 위 6월이란 글자 위에도 선을 가려야 되거든. 왼쪽 오른쪽 위를 선을 가리게 없음 해놓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선이 가려졌죠. 그럼 이제 6월달 여기는 7월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고치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6월달표 따로 만들고 저 밑에다 7월달표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개 표가 생기면 왔다리 갔다리 작업하기 힘들죠. 지금은 보세요. 하나의 표인데 구분된 것처럼 보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경계선에다 놓고 이렇게 줄이면 비고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유있게 너비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지출란은 여러분이 써야죠. 주식비로 지출이 얼마 나갔는지, 의료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통신비로 얼마 나갔는지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몇 장이었죠? 7장이었죠. 8장 거를 가져오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컴퓨터에 이게 폴더라는 거, 폴더라는 개념은 뭐냐면 안방, 건너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구분하는 거죠. 지금 7장에 들어가는데 옆방을 가야 돼. 8장이라는 동네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7장 문을 열고 나와서 8장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때 여기 보시면 한 수준 위로, 이게 뭐냐면 7장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한 수준 위로. 그럼 누르면 밖으로 나갔네. 그럼 8장도 보이네. 이렇게. 그럼 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8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어. 그리고 저 위에 소스,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를 누르면 열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열어 오셔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려고 그래. 이걸 우리가 다시 입력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교재 118쪽을 보세요. (118장) 보셨어요? 118페이지 교재 보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 얘는 표고 아래 거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를 만들려면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는데 표가 없으면 내가 다 입력해야 돼. 근데 입력한 게 있잖아 여기. 그러면 얘 비고까지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 여기까지. 얘를 블럭을 잡는 거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 있는 숫자나 글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블럭을 잡으시고 표라는 메뉴로 갔잖아요. 그렇죠. 위에. 그럼 여기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 표 옆에 보면 차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 누르시면 짠 하니 만들어져요. 짠 하니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가 어디 만들어졌어요? 위에 들어갔어요? 그럼 얘를 쓱 끌고 마우스를 끌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내려와지나. 얘가 아까는 저 위에 있었잖아. 위에. 그럼 얘를 마우스로 쓱 당겨갖고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면은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쓱 올려가지고 너비를 맞추면 돼요. 그리고 요 오른쪽 너비만큼 얘를 이렇게 늘리면 되죠. 이렇게 늘어나 해보세요.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표는 넓고 차트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도 표만큼 넓혀라 이렇게. 그래야 좀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표가 이제 표 밑에 차트를 옮겨 놓은 거죠. 이거를 꾸밀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밖에를 클릭해 보세요. 밖에. 표가 아니고 차트도 아닌 이 밖에를 클릭해 보세요. 화면이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 위에 메뉴판이 뭐로 나오는지. 그 다음 표를 클릭하시면 표에 있네요 라고 표 메뉴가 뜰 거예요. 상단에.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표 메뉴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표에 안 들어간 거예요. 표 안에를 클릭하는 순간 표 메뉴가 있어요. 다른 데를 가더라도 표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차트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저 위에 차트라는 메뉴가 떴나 보세요. 차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차트 메뉴가 없고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메뉴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꾸밀 건데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하고 얘를 클릭했을 때하고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하고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럼 뭐가 바뀌나? 저 위에가 뭐가 바뀌어요. 저 위에가 뭐가 바뀝니다. 그냥 클릭했을 때는요 여기 크기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왼쪽에도 보면은 차트 만들기나 캡션이 열려요.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차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법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가 안 뜨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마법사가 안 뜨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야 마법사가 떠요. 마법사로 한번 가볼게요. 마법사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단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 순서가 있죠. 밥하는 순서가 뭐예요? 쌀 씻는다, 통에다가 쌀 붓고 물 붓는다,
뚜껑 덮고 가열한다. 그리고 뜸 들인다. 이게 마법, 이게 순서죠. 그거를 밥 해봐.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야. 밥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마법사라 그래요. 첫 번째, 냄비에다 놓고 쌀을 씻는다. 쌀을 다 씻었으면 물을 붓는다. 물을 다 부었으면 뚜껑을 덮는다. 그 다음에 뭐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그 다음에 가열을 한다. 어느 정도 됐으면 뜸을 들인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그런 거를 마법사라. 그래서 차트를 꾸밀려는데 단계가 몇 단계가 있대요. 저 꼭대기에 3단계가 있대요. 3단계.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차트 만들 겁니까? 물어요. 자, 118페이지는 무슨 차트예요, 이거? 118페이지에 있는 차트는 무슨 차트라 그래요? 꺾은 선형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슨 차트예요? 세로막대형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꺾은 선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꺾은 선 클릭하면 꺾은 선을 클릭했더니 꺾은 선 종류가 보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러니까는 맵쌀 넣고 맨 쌀밥만 할 거냐, 곡식밥, 혼식밥을 할 거냐 골라라 이거죠. 어떤 밥을 할 겁니까? 영양돌솥입니까? 그냥 맵쌀밥입니까? 찹쌀밥입니까?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그래프를 할 겁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밥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라고 하는 건 룰이 있어요. 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휙 하는 게 아니라 단계 나가요. 이거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고요. 내가 다 뭐라고 해갖고 착 해야 답이 나왔었어. 근데 초보자들은 못해.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 뭐 할 겁니까? 꺾은 선 할 거예요. 그래요? 다음 누르세요. 그럼 다음 누르는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열로 할 건데? 열로 할 겁니까? 행으로 할 겁니까? 묻는 거야. 자, 우리 열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책처럼 같아지나? 행으로 했더니 이상하죠? 행으로 했더니 이상한 거야. 열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열로 보니까 맞네.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수입은 2월달에 주춤했다가 3월달 4월달에 쭉 올라갔죠? 지출은 어때요? 2월달에 올라갔다가 3월달에 뚝 떨어졌죠? 4월달에 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봐야 좋지. 열로 행운을 보면 뭐야? 수입하고 지출이 어쨌다고? 아, 노란색은 3월이니까 지출이 적었고 빨간색 2월은 지출이 많았고 그거 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선택하세요 라는 거죠. 선택했으면 다음 가세요. 응?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제목이 없네. 제목. 그 책에 있는 대로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로 1분기 수입, 지출, 현황 이렇게 쓰자 이겠지. 제목도 쓰고. 자, 항목은 뭐고 값은 뭘까요? 항목은 뭐고 값은 뭐예요? 항목은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이고요. 값은요 숫자가 있는 데가 값이에요. 맞죠? 그렇죠? 값은 숫자가 있는 데가 값이라 그래요. X축 Y축 하시면 어려워요. 글자가 있으면 항목, 숫자가 있으면 값. 근데 요게 50만 100만 써있죠? 그 여기다가 뭐라고 책에 써있어요? 단위가 가로 열고 원. 이게 50만이라는 게 50만 원인지 50만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원이라고 쓴 거야. 근데 책에는 단위 빼기 원이라고 쓴 거고
전 단위 가로 열고 원 이렇게 가로 닫고 쓴 거고. 자, 제목 전체 제목 쓰고요. 그 다음에 갑축을 확인이 되려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떠요. 이렇게. 자, 축은 뭐가 있고 눈금선은 뭐가 있고 범례는 뭐가 있고 범례 가보세요. 범례는 뭐냐면요, 얘예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좋겠어. 이렇게. 아까 제목에서는 큰 제목 위에는 제목 썼고 갑축 여기 단위가 원 썼는데 단위 원도 마음에 안 들죠? 얘가 옆으로 나가야지. 옆으로 나가야 되는데 글자가 내려나가는 바람에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건 좀 이따 고치면 되고. 범례는 오른쪽에 있던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라 그러면 돼요. 아래로 내려왔거든. 그러면 대충 끝난 것 같죠? 그럼 확인.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글자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이 글자를 고치러 가면은요, 더블 클릭, 이 글자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축 제목 모양 하고 나타나. 얘를 세로 쓰기 해야 돼요, 가로 쓰기 해야 돼요? 얘를 단위가 원 해가지고 가로 쓰기 하면 예쁘겠죠? 가로 쓰기 선택하고 설정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 책에 좀 다른 게 뭐냐면 얘가 우리 책에는 박스가 그려져 있죠. 박스가 제목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를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얘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테두리 박스를 그리려고 그런 거죠. 그럼 여기 메뉴판에서 찾아봐야 돼. 여기 있네. 여기 선을 두 줄로 그릴 거야. 두 줄로. 그림자도 넣을까? 그림자도 넣어보죠. 우리 책에 보세요. 책에 요 제목은 밑에 그림자가 달려있고 밑에 범례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제목은 두 줄로 만들고 그림자를 넣겠다. 설정. 와우. 밑에 범례는 더블 클릭을 해서 테두리 선 한 줄로 그릴까. 한 줄. 근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막 사라져요. 박스가 너무 많이 둘러져 있죠. 우리 책의 박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책의 박스는 글자 위로 살짝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저는 제 화면은 막 위아래가 많아. 그래서 얘를 막 줄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잘못하면은요 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라져. 그러니까는 박스는 그냥 내비두세요. 박스가 보이면 그냥 내비두시라고. 원래는 요걸 가지고 막 펼치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막 꾸며야 되는데 여차하면 얘가 글자가 사라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기술이 떨어지나 보죠.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기술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자,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숫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어때요?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보세요. 얘가 높이가 낮으면 이제 숫자가 듬성듬성 나오고요. 이 높이가 크면 이렇게 꽉꽉 채워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충 높이를 내가 맞췄는데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이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숫자를 내가 조정해야지. 이 책하고 똑같이 조정할 줄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숫자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숫자 자리를 더블 클릭을 하면 거기다가 테두리 두를까요? 그런 거예요. 얘를 테두리 두르고 여기 글자의 색깔을, 글자의 크기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작 원한 거는 0서부터 50만 500만까지 가고 있는데 책은 100만에서 400만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 숫자를 바꾸려면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이 숫자에 가서, 딴 데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축, 축, 축에 가서 축이에요. 아까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이 무슨 축이라 그랬죠? 글자가 있는 데가 무슨 축이라 그랬죠? 글자가,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선택해야 돼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갑축을 선택해야지. 그게 세로든 가로든 신경 쓰지 마시고 갑축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선택을 누르면 뭔가가 달리 나타나, 화면이 달라요. 요게 조금 까탈스러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그래프 밖을 아예 나가버릴 수 있어요. 밖에를 클릭하는 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야, 탈출. 얘를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안으로 들어와야죠. 들어오는 방법은 클릭은 선택이야. 들어온 게 아니야. 얘를 들어오려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숫자에 가서 오른쪽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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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가서 갑축. 그게 세로든 가로든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는 값이라 그랬으니까 갑축. 그 선택하시면 아까랑 다른 메뉴가 뜨는데, 자 보세요. 비례, 눈금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선택사항의 선은 뭐냐면요, 이거 선, 이거를 굵게 할 건지 색깔을 뭐로 할 건지 따지는 건데, 우리 이거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비례, 이거 따지러 온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꾸밈, 자동으로 꾸밈.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빼줘야 돼. 그러면 제일 적은 값이 얼마예요? 0.0이라고 써 있죠. 자동으로 0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책에는 얼마예요? 거기가 100만. 최대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책에는 400만. 그러면 4단계로 가야 될까? 5단계로 가야 될까? 네 단계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뭐가 4단계냐? 뭐가 4단계냐? 제일 밑에 거 빼고, 제일 밑에 거 빼고 하나, 둘, 셋, 4개로 갈 거냐? 만약에 0서부터 시작했으면 100만, 200만, 300만, 400만 4단계로 가면 되는데 100만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175만, 250만, 325 이렇게 누가 보나? 3개로 봐야지, 3개로. 그럼 어떻게 돼? 100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3개니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이게 보기 좋지. 책은 안 이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을 빼고, 그 다음 숫자부터 몇 단계로 갈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3단계로 가면 200, 300, 400 3개로 갈 거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적용을 한번 눌러보시면 돼. 적용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변동되는지 나타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한 단계면 이것도 그렇고, 이걸 다 6단계 7단계 막 늘리면 어떻게 돼? 아, 이것도 정신 사납고. 에이, 그래, 3단계로만 가자. 6개로 가면 이렇게 보이고, 3단계로 가면 이렇게 보이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설정. 그러면 설정. 우리 책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쁘지? 우리 책은 보기 힘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야? 이 파란 눈금을 클릭하면 파란 눈금이 보이세요? 그럼 여기 마디마디가 보이죠? 마디마디가 월이야. 그런데 우리 책을 자세히 보시면 118페이지 보시면 마디마디에 점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책에는, 우리 화면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빨간 거를 클릭하면 점이 보이고, 파란 거를 클릭하면 점이 보이는데, 이 점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거. 여기 클릭하고 마디마디 점. 이 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서 표식에 가서 표식을 보여라. 그리고 설정 누르면 왜 안 나오지? 다시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 선을 더블 클릭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표식이 있고 보여라. 여기 선, 빨간 선도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식에 가서 보여라. 아까는 클릭해서 점에 가서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되면 항목이 여기 몇 개 안 나오고요. 처음부터 선을 더블 클릭하면 항목이 많이 나오죠. 여기 표식에 가서 표식을 보여라 하는 거죠. 표식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월에 마디를 만드는 거지. 매듭을. 근데 자동으로 하지 말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도 돼요. 뭐로 만들 건지 골라도 돼요. 여기서 별 모양을 만들 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별 모양이 돼.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해. 특별히 사장님이 별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야. 별 모양으로 넣어주면 사장님이 좋아하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표식에 가서 자동, 그럼 알아서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쁘게 잘 보여요? 네. 우리 책보다 예쁘네. 이게 마음에 들어. 왼쪽에 갑축이 마음에 들어.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밖에 갔다가 클릭하고, 밖에 클릭하고, 차트를 한 번만 클릭하고 딜리트. 그럼 표가 홀라당 지워졌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봐야죠. 왜냐면 저는 표를 가지고 차트 만드는 거 수천 번 해봤어요. 아, 이제 지겨워. 여러분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연습해 봐야죠.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연습하셔야죠.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을 이렇게 잡죠. 비고는 들어갈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가서 차트. 그럼 차트가 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차트를 살며시 밑으로 쓱 내리면 밑으로 내려오나요? 이렇게요? 근데 너무 왼쪽에 가서 처박혔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맞춰야지. 왼쪽에다 맞추고. 오른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넓히면 돼요. 넓히면 돼요.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얘를 꾸미러 들어가야 돼요. 겉에 치장만 한 거야. 얘를 꾸미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 차트 마법사.
마법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단계 단계 꾸며나가는 거를 마법사라 그래요. 차트에만 있지는 않아요. 다른 데도 마법사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은. 자, 우리가 원하는 차트는 막대 그래프입니까? 가로막대인지 세로막대입니까? 아니면 꺾은 선입니까? 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꺾은 선을 할 거야. 근데 꺾은 선에 처음부터 얘를 선택해도 되죠. 마디마디가 있는 애잖아. 괜히 얘만 선택해갖고 만들었잖아. 처음부터 이거 선택하면 마디마디가 나오지. 연습이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지. 자, 선택하고 다음. 얘를 행으로 볼 겁니까? 열로 볼 겁니까? 어떤 거를 볼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행으로 보는 것보다는 열로 보면서 수입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지출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행이 아니라 열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제목도 써야 되고, 차트 제목 1분기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보자. 제목은 여러분 편하게 쓰세요. 책에는 여기다가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슬래시 거가지고 수입 지출의 현황을 봤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 항목은 뭐라 그랬죠? 항목은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이고요, 값은 숫자가 있는 데 값이라 그랬는데, 얘가 뭐 단위가 뭐 명인지 원인지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지출인데 수입을 400만원어치 수입을 한 건지 400만 개를 수입한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단위 빼기 원, 책에는 이렇게 써있죠. 단위 빼기 원. 아까는 단위 가로 열고 원 쓴 거고요. 뭐 마음대로 쓰는 거죠. 뭐 알아보게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냐면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단위 가로 열고 원, 또 단위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원, 원래 요렇게 쓰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콜론이라는 기호가 뭐냐면 좌우를 구별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한 칸씩 띄워야 돼.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단위가 원입니다 라고 써보시고, 예. 다 썼으면 축도 가서 보시고, 눈금선도 보시고, 눈금선이 필요하나? X축, Y축, 주눈금선, 이런 눈금선이 필요할래나? 필요 없으면 안 봐도 되고, 필요하면 보는 거고. 범례 가서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놓을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범례는 뭐냐면 저 빨간색 꺾은 선이 뭔지 파란색 꺾은 선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수입이고 저게 지출인지 저게 국어점수인지 영어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나오는 얘가 무슨 항목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범례라고 해요. 범례는 보셔야 돼요. 범례를 안 보면 어느 게 수입인지 어느 게 지출인지 모르잖아. 자, 배경색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면 넣으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레이블이 필요할까요? 레이블은 뭐예요? 이거야, 레이블. 레이블은 뭐냐면 여기 지금 얼마예요 얘가? 3월달에 빨간색 지출이 얼마예요? 모르죠? 이때 값을 넣어주면 아 이게 얼마다 라고 이렇게 숫자가 보이거든. 이걸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뭐 내가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 확인. 자,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뜯어 고쳐야 될 게 이 숫자가 너무 정신없이 나와 있고,
왼쪽에 단위가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세로 쓰기처럼 보여서 보기 싫고 가로로 나와야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제목도 좀 박스를 두르면 좋겠고, 크게 작게 글꼴 같은 걸 바꾸면 좋겠고,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고치면 돼요. 자,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 두들겨 패면 돼. 더블 클릭. 야, 너 일로 와. 왜? 뭐 좀 하려고. 너 작은애 일로 와봐. 왜? 뭐 좀 예쁘게 꾸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떠요. 야, 너는 테두리 선을 넣을 거야. 두 줄짜리로 쫙 돌릴 거야. 두 줄짜리로. 근데 색깔은 빨간색으로 눌러줄까? 그럼 빨간색이 돼서 적용. 그럼 빨간색이 쫙 돌려지는 거지. 아, 빨간색 안 이뻐요. 그래? 그럼 검정색으로 놓고 적용. 그러면 검정색이 돌려지고. 그림자도 넣어줄까? 그럼 그림자 눌러주고 적용. 그럼 그림자가 싹 들어가고. 그림자가 안 예쁘면, 에이 그림자 안 예뻐요. 그래? 그럼 그림자 빼고 적용. 그럼 그림자 빠지고. 그 다음에 글꼴도 여기에서 꾸미면 돼. 글자의 크기를 크게 작게, 글꼴 형태, 뭐 글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들면 설정 누르면 이제 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범례도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더블 클릭. 여기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선을 넣을 건지 한 줄짜리로 넣을 거고, 적용 눌러보면 여기 한 줄 들어갔네. 설정. 이 글자도 꾸며야죠. 글자도 꾸며야지. 그러면 글자를 클릭해 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거 여기 가로로 보여라. 적용. 그럼 가로로 보이고, 세로로 보여라. 적용하면 세로로 보이고, 가로로 보면 되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뭐가 많아. 이거는요, 이건 뭐예요? 위 글은 뭐예요? 이거는 저 위에 올라가는 건가? 가운데 글은 뭐야? 아래 글은 뭐야? 무슨 의미일까? 이건 뭘까? 글자가 여러 줄이면 왼쪽 위로 올라가라는 거고, 글자가 한 줄밖에 없죠? 가운데 놓으면 되지 뭐.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글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글꼴이 바뀌어. 이렇게. 뭐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설정. 자, 이제 숫자. 이 숫자를 꾸밀 건데, 숫자는 더블 클릭해봤자 꾸미는 기능이 안 나와요. 값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기 동네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예요. 이 숫자 있는 데를 가서 오른쪽을 누르면 돼. 축 클릭하시고 갑축. 그래서 갑축을 선택을 하면 얘를 두껍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졌잖아.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게 돼? 빨간색이 됐잖아. 얇게 하면 얇게 되고. 지금 이건 할 건 아닌데 그냥 해본 거예요. 자, 여기 비례, 눈금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에 이렇게 좌우로 뭐가 삐져나와 있죠. 여기 삐져나와 있잖아요. 여기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이 안 나와. 안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만 나타나. 바깥쪽 그러면 어떻게 돼? 바깥쪽으로만 나가. 근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 좌우로. 눈금. 자, 우리는 비례 배우려고 온 거죠. 비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동으로 꾸미라고 써 있네. 근데 자동 싫어.
얘를 빼고 얘를 0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만부터 시작할 거야. 100만. 그리고 400만 넘는 애들도 없어. 400만 넘는 애도 없는데 500만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 그럼 얘를 400만까지만 가라 라고 쓰고 적용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서부터 100만은 다 넘어가니까 100만은 다 넘어가는데 400만 넘어가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500만으로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100만에서 400만까지 가라. 근데 눈금은 제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눈금이 아니라 제일 밑에 거 빼고 나머지 개수. 여기는 3개를 보여주면 되지. 3개 3개를 눌러줘야 쫙 가있는 거죠. 4개가 아니라 큰 눈금선이 4개가 아니라 3개로 보여주면 100만, 200만, 300만, 400만으로 간다고. 그럭저럭 예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설정.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데, 오늘 댁에 가셔서 128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책에서 또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나실 거라고. 이거 내일 모레 가서 연습하시면 또 까먹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나서 바로 해보세요. 점심 드시고 컴퓨터 하면 또 졸린데. 하여튼 오늘 넘기지는 마세요. 복습을 하시려면 꼭 오늘 중에 복습을 한번 하시고 중간에 한번 더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134페이지로) 가면서요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문제지 뭐라고 쓰냐면 차트 전체를 쓰래요. 그리고 차트 만들기 들어가서 차트를 쓱 내려놓으면 이제 차트 위치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얘를 전체 너비까지 좀 맞춰보고 이렇게.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누적 막대, 누적 세로 막대 이거 하라고 써 있죠? 맞죠? 다음 이렇게 행으로 바꿔야 되겠네. 맞죠? 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 그 다음에 제목에는 커피, 수입, 현황, 항목에는 연도, 갑축에는 가로 열고 단위가 1000불, 근데 범례는 아래쪽. 그렇죠? 확인.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때 요거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블 클릭해서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목은 테두리를 2줄로 넣어주면 되고. 됐네 뭐. 글꼴의 크기를 바꾸고 하는 거는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아, 그림자도 있다. 그림자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자도 들어가 있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뭐 테크니컬한 걸 제가 쓴 게 아니라 예, 마법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다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4페이지는 초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초대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행사 있습니다 오세요 하고 글자를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림도 넣겠다 이거지. 그림도. 자, 우리가 문서를 만든다 그래. 문서. 여러분 문서가 뭐예요? 문서를 제작한다, 다른 말로 문서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문서가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서는 어디까지가 문서예요? 종에다 글 쓴 거? 말씀을 해보시라니까.
문서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지. 문서라는 말은 과거에는 종이에 글로 표현한 게 문서다 이거지. 계약서, 이력서 이런 거, 매매 증서,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지금은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사진. 디카로 찍은 사진 있죠? 이거 청사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 청사진? 뭐 이번에 뭐 이렇게 조감도 이런 거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조감도. 그 다음에 엽서, 편지. 그 다음에 영상.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한 영상 있잖아. 오디오 테이프로 했던 음성 녹음한 거 테이프 있잖아요. 컴퓨터로 된 파일, 그림 등등등.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문서예요.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간판, 저것도 문서야. 근데 간판 자체를 가져오기는 힘들죠. 착각 찍어서 가져오면 되죠. 문서를, 그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파일. 그게 문서가 되는 거죠. 이력서, 이것도 문서고. 혼인신고서, 이것도 문서고. 출생신고, 이것도 문서고. 다 서류. 이런 거 다, 과거에는 서류, 그냥 서류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 문서예요. 자, 그러면 초대장도 문서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사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림도 들어갈 수 있고, 소리도 들어갈 수 있고, 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뭘 못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결혼합니다 그러면 청첩 글로만 썼었어. 그리고 간단하게 약도를 그렸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청첩을 스마트폰으로 보내. 그래서 신랑 신부 사진 찍은 거 얼굴을 보여줘야 알지. 아, 얘가 결혼하는구나. 지도도 보내줘. 이 길로 가려면, 결혼식장은 이 길로 가면 됩니다. 탁 누르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비게이션도 착 연결이 돼서 착 길을 안내해주게끔. 이게 다 이제 문서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초대장 만들었는데, 출판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이 출판사에서, 저기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네에서 한대요. 근데 기차 그림처럼 보이지 않아요? 찾아오시는 길이 마치 기차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밑에는 아마도 못 찾을 것 같아. 이게 서울 가는 길이고 저게 문산 가는 길 자유로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성한당이란 출판사가 있대. 이거 우찌게 찾아. 제일 좋은 건 뭐야? 그림으로 그리는 건 어렵지. 컴퓨터로 하면 어때? 지도를 착각 찍어서 갖다 붙여도 되죠. 지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인터넷 실행해서 네이버로 가보세요. 네이버로 가시면 일단 여기에 네이버가 열리면 네이버의 지도를 가볼 거예요. 저는 네이버가 안 되는 관계로 다음을 갈 건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도 지도 있어요. 그럼 지도 클릭하시고 검색을 할 때 뭐라고 검색하냐면, 우리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성안당 찾는 거예요. 성안당. 그럼 성안당이라고 써보세요. 성안당. 그럼 여기 파주에 있는 성안당 같은데, 파주 문발로에 있는 거 클릭해보세요. 마포구 양화로에도 성안당이 있어요. 이건 본사고요. 출판사 저쪽에 출판단지에 성안당이 있어요. 자, 성안당 검색해 보셨어요? 그럼 성안당 검색하시면, 저는 서울 마포구에도 성안당 있고 파주 문발로에도 성안당이 있어서 제가 문발로 거 클릭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닫으세요. 이렇게 이거 펼쳐놓고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 얘를 휠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휠을 굴리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못 찾아가고, 얘를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게, 휠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휠을 굴리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지도상에서 지금 성한당이란 출판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좋을지, 이렇게 파주 출판 문화정보 국가산업단 이걸 보는 게 좋은지, 최소한 요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요 글자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한당하고 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적당선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도가 지금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에, 잠깐만, 이것도 가려놓으니까 흉한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 성한당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면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있고, 문발로 112번지라고 주소도 나와있고, 나와 있잖아요. 집원 번호도 나와 있고, 536번지 이거 나와 있고. 이것까지 보여주는 게 좋거냐 이거야. 아니면 얘를 빼고 보여줄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자, 특히 오른쪽에는 허벌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요 글자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 F11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F11번을 누르면은요,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인터넷을 하시다가 F11번 키를 누르면은요, 화면이 전체로 변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파주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라는 이 글자서부터 여기 라메니트 은석교 사거리까지 해서 여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F12번 키 있죠. F12번 키. 그 오른쪽에 PRTSCN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F12번 오른쪽에 보시면 PRTSCN이라고 있죠. 얘가 뭐냐면 지금 화면을 복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 용어로 스크린 캡처한다 그래요. 화면 캡처. 한번 눌러보세요. 100번 눌러도 똑같아요. 예, 프린트 스크린 키를 딱 누르면 혹시 이런 거 뜨나요? 이런 거? 이런 거 막 뜨나요? 그럼 닫으세요. 얘를 저장하겠느냐? 그러면 저장 안 함이라고 하시고요. 아까 본래는 이 PRT-SCN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픽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뜨는 것 뿐이에요. 본래는 이런 게 안 나와요.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1번을 다시 누르면 얘가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글 2010으로 가보세요. 한글 2010. 한글 2010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색을 누르세요. 색을. 새 문서. 자, 새로운 문서가 생겼죠? 붙이기 하세요. 아, 큰일 났다. 잠깐만 다시 볼게요. 아까 지도에서 PRT-SCN을 누르면 이 개벽다구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다른 반이 이걸 쓰는 거거든. 일단 닫고요. 화면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밑에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화살표 요거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픽이라고 요거 동글뱅이 노란 거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여기 끄트머리에 날짜 옆에 보면 화살표 있죠. 여러분 올라가는 화살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눌러보시면 요런 거 있나 보세요. 픽픽이라고.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하세요. 요거 오른쪽 눌러서 종료하시면 돼요. 똑같이 F11 저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이제는 안 떠요. 이제는 안 떠요. 그리고 한글에 와서 붙이기 하면 지도가 붙습니다. 자, 여기 와서 붙이기를 누르면 지도가 이렇게 붙어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서를 만들려고 지도를 꺼내 온 거죠. 그럼 이 지도를 클릭하고 요 위에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르기로 가서 자르기. 이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르기가 뜰 거예요. 자르기 눌러서 여기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자르고 밑에도 왼쪽도 오른쪽도 불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좀 잘라버리자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좀 더 이렇게 늘려도 되지. 늘리는 거는요 어떻게 늘리는 거냐면 자르고 나서 자르기로 좌우나 상하를 잘랐죠. 이렇게 잘랐죠. 그리고 딴 데를 꼭 클릭 한번 했다가 다시 오셔야 돼. 그리고 여기 조절점이 있단 말이에요. 조절점, 모서리 조절점이 있어요. 이 모서리 조절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확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지도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 문서에다가 다음에 꺼내 쓰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지도가 어때요? 지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알맹이만 필요한 건데 여기에 어디에서 꺼내 왔는지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클릭하고 그림에 자르기를 눌러가지고 요 검은 점 모서리가 있어요. 모서리 검은 모서리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아래 이렇게 쭉 내리면 자를 대고 자른 것처럼 착 잘려요. 아래도 왼쪽도 오른쪽도 이렇게 갖다 자르면 왼쪽도 이렇게 자르면 잘린다고. 이렇게 다 자르고 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를 다른 데를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해 가지고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늘려야 돼. 늘리면 우리가 찾는 성한당은 여기 있고 이 출판 도시 파주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고 대충 여기 사거리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주소도 적어주면 좋지. 경기도 파주시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를 134페이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문산 가는 길 자유로 중간에 성한당이 있어요. 그럼 못 알아보잖아. 자, 그러면 연습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지워버리고요.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지도를 한번 여기다 붙여보세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여기에서 서부여성발전 여기 나오네. 서부여성발전센터로 나오네.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도가 뜨죠?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야? 아, 이건 정류장. 얘가 이렇게 있으면 좋을까? 없을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런 게 보이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 센터 여기 봐.
우와, 지도도 보여 이렇게. 우와, 이런 것도 있대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혼자 감격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너무 세밀하게 볼 거냐, 적당선에서 볼 거냐. 여기 서부 여성발전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월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센터가 여기 있어요 라는 거를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고 한글 문서 작성하는 데 가서 붙이기. 그럼 이게 뜨잖아. 클릭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해라?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지도를 우리가 이제 쭉 넓혀주면 잘 보이네. 여기 여기다 뭐 그려주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고 싶어. 원 이렇게 원. 근데 원을 이렇게 메꿔버리면 안 되죠. 메꾸지 말고 요렇게 여기가 우리 서부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 선을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서 두껍게 지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센터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잖아요. 여기 정류장이고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칠해주면 좋겠죠. 그럼 입력에 가서 원 있잖아. 원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마우스를 딱 띄면 색깔이 칠해져요. 칠해지면 어떻게 될까?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는 없애요 라고 하면 되고, 채우기는 없을 거 선을 가서 선은 빨간색으로 할 건데 빨간색이 여기 안 나오니까 다른 색 눌러 가지고 빨간색을 선택해야 빨간색이 보이고. 너무 얇아. 선이 너무 얇아. 지금 보시면 선이 여기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굵기를 한 1mm 정도, 1mm 정도로 두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굵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가 서부 여성발전센터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도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지역 명칭이라든지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 신월삼동우체국, 뭐 국민은행, 이런 치안센터,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찾기가 수월하죠. 그럼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냥 색깔 뭐 이렇게 붓으로 그린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안 이쁘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색을 새로 만들기, 새 문서. 그러면 여기다가 출판 기획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만드는 방법. 입력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그룹에 보면 개체라고 보이세요? 그러면 세 번째가 네모 있죠. 네모, 직사각형. 그 직사각형을 선택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대충 그리세요. 세밀한 거 이따 꾸미면 되니까. 근데 백날 키보드로 글자를 써봐도 안 들어가요. 오른쪽 눌러서 얘를 도형 안에 글자를 넣겠습니다 라고 해야 글자가 들어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도형 그리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에 가서 네모,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럼 이제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죠. 그럼 가운데 정렬해 놓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얘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겠죠? 얘를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 거예요. 자, 모양새를 만들 때는 글자가 아니라 이 도형을 선택해야 돼. 도형. 글자가 아니라 도형.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 도형 여기는 글자가 들어간 거고요. 요게 도형이거든. 이때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자, 이때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서리가 사각형이죠? 둥근 모양은 뭐냐면 요 모서리를 살짝 깎는 거예요. 근데 살짝 깎은 게 아니라 완전히 둥글죠? 이건 반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테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로 돼 있어요? 아니면 막 이상하게 두 줄로 돼 있어요?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금색 같은 거로 돼 있나요? 노른자색 이런 거로 돼 있나요? 글자가 적혀 있는 이 도형의 테두리가 우리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책을 보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죠. 색깔도 꾸미세요. 빨간색을 하고 싶으면 빨간색 하시면 되고, 뭐 녹색 계열로 하시려면 녹색을 하시면 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도 좀 다르죠. 채우기 색깔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약간 여기 뭐다 바다색 같은 거로 되어 있죠? 바다색으로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리고 글자는 여러분이 알아서 크게 하시면 되지. 글꼴이나 이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멋있게 꾸미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크다 생각하면 길이를 좀 줄이면 되고. 자, 이렇게 하셨어요? 첫술에는 배를 못 불립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안되지 그러시는 분들은 댁에 가서 책에 있는 대로, 책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요 밑에 도서출판 성한당 위치 일시 적혀 있죠? 이런 거는 요거로 하는 거예요. 가로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도서출판 성한당 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 문발리 출판 문화정보 산업단지 536에 3. 이거를 이렇게 줄 바꿔서 쓰셔도 돼요. 줄 바꿔서 쓰셔도 돼. 일시 6월 30일 13시 근데 여기 글자 앞에 무슨 도형 들어있죠? 글자 앞에 도형 들어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입력에 가서 특수문자 쓰는 거였죠? 특수문자, 문자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글자를 찾으세요.
이게 무엇이는지 저게 무엇이는지 찾으셔가지고 글자를 좀 크게 하셔도 되죠. 저는 주소를 두 줄로 내렸었어요. 이거 한 줄로 쓰려니까는요 글자가 많아서 삐져나갈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썼어요. 여기다가 뭐 그려야 돼요? KTX 같은 그림 그려야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완성하세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형을 그려가지고 제가 앞에를 좀 띄었어요. 보기 좋으라고. 그럼 얼마큼 띄어야 되느냐? 대충 우리 책 134페이지 보시면 완성된 거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완성된 걸 열어보면은 완성된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좋았어. 좋아. 이게 뭐야, 썰렁하잖아. 요것도 잘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띄워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예뻤겠지. 아쉬운 거지 그런 게. 예.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 찾아오시는 길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원도 올라가 있잖아. 한번 이걸 만들어 봐야 돼. 근데 이거 그려야 되는데 우리 책하고 좀 다르죠. 너무 삐죽해. 한번 만들어 봐야지 뭐. 여기다가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입력에 가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다. 여기 다각형을 찾았어요. 클릭하고 자, 여기 이쯤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가면 안 돼요. 클릭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클릭하고 나서. 근데 얘가 삐뚤빼뚤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삐뚤삐뚤 하면 안 되죠. 똑바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쉬프트 누르면 똑바로 가요.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리고 클릭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쉬프트를 누르면 안 돼. 내가 알아서 각도를 가야 돼. 여기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와. 근데 어디쯤 와야 될지는 몰라요.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랑 얼추 맞는 자리에다 이렇게 가야 돼. 얼추 맞는 자리까지 가야 돼. 그리고 클릭하고 올라가. 그래서 출발점에서 딱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이 돼요. 그래서 요령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죠? 이 요령이 뭐냐면요, 이것도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가요. 클릭하고 내려가요. 클릭하고 가요. 클릭하고 이제는 이제 여기 따라가면 딱 맞아요. 요령이 생겨.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엉망으로 그려서 엉망으로 그려졌을 때는요, 클릭하고요, 딜리트. 지워버려야지 뭐. 엉망된 거는 다시 그려야지 뭐.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어디서 그릴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나가는데 원래 위치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려가지고 쉬프트 누르면 똑바로 간다 그랬죠?
누르고 Shift 누르면 내려간다 그랬죠?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안 가요? 똑바로 안 가요? 자, 지금 도형이 그려졌는데 도형이 너무 높은 거 생각하면 줄이면 되고요. 너무 긴 거 같으면 얘를 이렇게 줄이면 돼요. 높낮이를 조절하면 돼요. 자,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파주 벌판 그림을 넣으려고 그런 거거든. 그럼 채우기에 가서 선 채우기에 가서 그림으로 채울 거거든요. 그림을 딱 선택하는 순간 어디에 있나요? 묻죠? 어디에 있을까? 구장에 있겠지. 구장. 그럼 바탕화면에 서부에 다운로드에 주말 한글에 구장에 여기 있네. 회사 3이라는 그림이 있다. 여기 얘를 넣기 누르면 들어갔다. 자, 찾아보시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꾸밀 거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에 가서 여기 그림으로 채울 거거든. 그림으로 이제 채우고 나서 그림을 바꿀 때는 요거 눌러서, 그럼 그림이 어디 있는지는 처음에 어디 있다 그랬죠? 바탕화면에 서부에 다운로드에 주말 한글에 구장에 회사 3번 선택하고 열기 넣기, 또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휙 들어가고, 얘를 쓱 올려서 겹쳐주면 좋지. 이렇게 겹쳐주면. 자, 새로 만들기 화면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도형 그리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아까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약도 그리는 연습을 하는 책에 있는데 약도 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먼저 네모를 그려볼 거예요.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직사각형 내 맛대로 그리면 안 되고요. 보세요.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 그냥 그리면 막 삐뚤빼뚤이죠? 근데 Shift를 누르고 그리면은요 정사각형이 돼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정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딱 띄면 정사각형이 돼요. 그럼 정원은 어떻게 이렇게 정원은 Shift 눌러서 드래그하면 정원이 돼요.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원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삐뚤빼뚤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Shift를 누르면 그냥 정원이 딱 돼요.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할 거고요. 얘를 옆으로 복제할 거예요. 얘를 옆에 한 5개 더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새로 만드는 게 좋을까? 복사하는 게 나을까? 복사하는 게 낫겠죠.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첫째, 얘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얘를 끌고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 복사됐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이거는 다 그래요.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해보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얘를 선택하고요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여 보세요.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가나. 아래로 옆으로 막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가나. 그냥 움직이면 막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못 움직이죠? 옆으로 똑바로 가든지 밑으로 똑바로 내려가요. 그럼 이거를 컨트롤하고 연결하면 돼요. 자, 보세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를 같이 눌러요. 두 개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옆으로 쓱, 너무 벌리지 말고 조금 한번 해보세요. 그려져요? 똑바로 가죠. 그렇죠. 이제는 그렸으니까 얘를 밑으로도 복제해야죠. 근데 하나씩 복제할까? 아니면 통으로 복제할까? 통으로 복제하는 게 낫겠죠. 그럼 얘를 다 선택해야죠.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는데, 선택할 게 많으면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는 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 개체 선택을 누른 상태에서 밖에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씌워요. 밖에다가 올가미를 씌워. 올가미 속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착 선택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위에 개체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개체 선택.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밖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올가미 속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 개 선택됐죠? 그럼 얘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밑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여러 개 복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는 아직도 개체 선택이라고 또 쫓아다녀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ESC 키 누르면 빠져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글자를 못 쓰잖아. 얘 글자 못 쓰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걸 쓰려고 그랬냐면요, 시간표처럼 만들려고 그랬어요. 월, 화, 수, 목, 금,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거였는데, 글자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눌러서 일일이 다 글자 넣기 명령을 걸어야죠.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개체를 선택해서 다 지워버릴 거예요. 개체를 선택해서 다 지워버릴 거예요. 다시 입력해 가서 도형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그려도 되고 글상자를 써도 돼요. 근데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하나 그릴 거예요. 쉬프트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라고 넣고, 글자가 들어가 있죠. 얘를 가운데 정렬로 해놓고 글자의 크기를 한 15 정도 주고, 15 정도. 예를 들어 써보면 돼. 이렇게 국어. 글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글꼴을 어떻게 하면 돼? 글꼴을 바꿔봐야지. 뭐 여기서 이렇게 글꼴을 바꿔봐야지. 글꼴도 꾸며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제 글자는 지운 상태에서 얘를 복사해야지. 아까는 무조건 도형만 그려놓고 나서 글자를 쓰려니까 일일이 가서 글자 넣기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글자 넣기 도형을 미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개체 선택을 하든지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든지 해서 밑으로 또 복제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도형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하는 거예요. 지금 복제하는데 이 복제된 도형 안에는 이제 글자가 쓸 수 있게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 클릭하고 월, 여기는 화, 여기는 수, 여기는 목, 금, 여기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과목을 써도 되고. 우리 과거에는 시간표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표를 만들었어. 표. 근데 더 멋있게 하는 거는요, 지금처럼 도형을 그려서 시간표처럼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한꺼번에 원이 동글뱅이 됐나요? 저 색깔이 한꺼번에 변하나요? 보세요. 어떻게 했나 제가. 여기는 제가 개체를 선택할 거예요.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글꼴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색깔을 바꾸려고 그래. 색깔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여러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채우기 색깔을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바꿔주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아까는 선이 어떻게 됐어요? 직각이었죠. 직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둥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둥그러졌죠. 그 다음에 얘들은 또 이만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엔 채우는 색깔을 이번에는 이런 색깔로 바꾸면 색깔이 한꺼번에 바뀌죠. 한꺼번에 바뀌어요. 시간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옛날 전형적인 시간표는 뭐야? 자대고 쫙쫙쫙쫙 그려가지고 거기다 뭐 월화수목금토를 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도형을 그리면 예쁘지. 도형을 일일이 똑같이 그리려면 어렵잖아.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고, 이 복사된 도형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서도 고칠 수가 있고, 한꺼번에 색깔을 바꿔라 그럼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샥 바뀌어주잖아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도를 집어넣는 방법이 다음 시간에 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160페이지 보실래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제부도. 오. 제부도 좋죠? 제부도 많이 가세요? 예. 제부도 가시면 바닷길 열리는가 뭐 그렇게 감동스럽진 않습니다만, 가시면 싱싱한 횟감들이 있잖아요. 예, 구경도 하시고. 근데 이런 것도 만드는데, 난 식당 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만들어?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재미있는 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을 배우면. 아까 시간표 만드는 거를 왜 한 거예요? 그냥 종이에다 써도 되는데 여기다 도형 꾸미는 거, 색깔을 바꾸는 연습도 해본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 메뉴판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메뉴판이 아니라 뭐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